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긴급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중국 청년들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고통과 민간기업을 옥죄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은 면접을 4번 본 끝에 다른 대학 학생 9명과 함께 베이징의 한 인터넷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근로계약서에 7월 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입사한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는 이들 학생 10명 전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을 백지화했다는 게 이 회사의 해명이었죠. 이런 현상은 요즘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의 2배가 넘는 무려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당국은 빅테크와 플랫폼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까지 강도 높은 규제를 했습니다. 이 규제 여파로 민간기업에서 채용을 줄이자 청년 실업률도 등달아 높아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8월 세계 레드라인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회사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품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돼 흥다그룹 같은 큰 기업들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이 부동산 개발 업체 규제로 인한 고통은 민간 개발업자에서 국유 개발업자, 투자자, 지방정부로까지 번지면서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죠.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는 중국 당국에 의해 상장 예정일 직전에 중단됐고 중국을 대표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당국의 탄압 대상이 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알리바바는 182억 위안, 하나로 약 3조 4,632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텐센트는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중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2021년 7월에 숙제와 사교육 등 학생을 짓누르는 2개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샹젠, 즉 쌍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기관으로 일괄 등록하도록 하고 자본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휴일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승인 과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사교육기관을 숨도 못 쉬게 규제하는 쌍감 정책이 시행된 후 중국의 사교육기관 70만 곳이 파산하면서 많은 직원들은 해고됐고 일부 기관은 아예 업종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 학원인 신동팡은 1,500개에 달하는 지점을 폐쇄하고 강사 등 직원 6만 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강사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쌀과 고기를 판매하면서 생활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시진핑은 2013년 집권 후 여러 차례 공동부의 정책을 밝혔고 20차 당대 보고서에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죠. 중국 당국의 강압에 못 이긴 부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 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중국 부자 순위를 발표하는 중국 후륜연구소의 2022년 자산 순위에 따르면 중국 기업가 49명이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은 748억 위안, 하나로 약 13조 8,5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징둥 창업자 류창동 회장, 중국 최대 배달 앱인 메이투안 창업자 왕싱,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각각 149억 위안, 147억 위안, 145억 위안을 기부해 기부액 13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기부 금액이 엇비슷합니다. 베이징 당국이 기업가리를 때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민간기업이 덩치가 커지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위협이 될까봐 무서워서일 겁니다. 2022년 10월 24일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경제 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중국 당국은 민간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영향력도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너무 커져서
국유기업에 도전하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에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민간기업을 통제하고 압박하던 시진핑이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자 갑자기 민간기업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회의에 참석한 중국 민주건국회와 공상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시종 일관 민영기업을 지지하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한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증거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영화배우 판빙빈과 자오웨이, 라이브 커머스의 완판남으로 불리는 리자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또 부동산 재벌 런저창과 다우그룹 창업자 순다오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두 징역 18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중국의 민간 기업가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가는 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런저창이나 순다오 같은 용기 있는 기업가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의 의식을 일깨워 줄 경우 공산 정권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갈취할 부를 민간에서 더 많이 창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민간 기업을 때리는 한편 민간 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한다고 다독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입니다. 시사평론가 왕은은 민간 기업가들은 공산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산당의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공산당의 목적은 기업가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새처럼 부리고 안대를 씌워 영원히 쉬지 않고 공산당을 위해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산당이 중국에서 사라진다면 중국 대학생들은 각종 정치학습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전공에 집중해서 사회 진출에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죠. 민간기업도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따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얻고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